특히 이제 우리 김정석 기자님 좀 한 가지를 제가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점수하고 이 등급을 왜 못 받나 하는 문제, 그거를 현장에 가셔서 점수에 따라서 그 노인들의 기능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100케이스든 10케이스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50점 받은 사람이 어떤 기능 상태고 45점 받은 사람이 어떤 기능 상태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능 상태, 그 점수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과연 서비스를 줘야 되는 사람인지, 안 받아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 저 지금 기능 상태 굉장히 멀쩡하죠. 저 그냥 그 등급 신청을 하면 30 몇 점 나옵니다. 디폴트로. 무조건 신청만 하면 디폴트로 주어진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50점이 이거 50점이 굉장히 박한 점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51점까지 내려갔으면 4등급 사람들 엄청나게 기능 상태가 경한 상태로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등급을 못 받았다? 그거는 평가자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나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서비스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등급 신청하겠다 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그런 문제.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수치만 보고 신청률에 대비해서 이렇게 못 받는다, 이거 수치만 보고 보는 건 아니고 현장의 실제를 그대로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얘기고, 또 문제는 장기요금제도가 굉장히 고도의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이거 중진국이나 하중국, 우리 같이 이게 중진국 정도, 개발도상 정도가 흉내낼 수 있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밑에 하부부터 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시설에 대한 인프라, 인력에 대한 인프라, 이거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걷어들이는 거는 정상적으로 걷어들이는 거 있는데 이걸 못 썼다? 만약에 이걸 걷어준 대로 다 써버리자? 그러버리면 아마 시장은 엉망진창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그 정도로 지적인 인프라가 갖춰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1, 2인실 얘기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유럽은 다 1, 2인실이죠. 덴마크만 가면 시설 없습니다. 다 주택이죠. 1, 2인실 원룸 주택이죠. 그런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덴마크는. 그런 시설로 가자, 이런 얘기인데, 시간이 걸릴 대로 갔으면 좋겠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건보하고 장경보험 제도하고 이게 상당히 유럽 시스템하고 다르고요. 유럽의 의료제도하고 장경제도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고, 일본은 거의 비슷하다는데, 장경보험제도에서 못해주는 서비스는, 못해주는 조형 서비스는 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제도에서 해줍니다. 유럽에서는. 암 환자 얘기하셨죠? 암 환자 등급 못 받는다고 얘기하셨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케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거는 유럽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의료제도에서 해줍니다. 이런 또 특이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는 의료에서 주는 거를 빼가지고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양 시스템은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는. 독일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이렇게 다시 이 제도를 건드려보자 그러면 다 뒤바꿔야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간단하게 하나만. 네, 그래요. 그 얘기 말씀을 제가 잘 알겠는데, 우리나라 문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요양만 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의료를 만약에 안 하면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하는 돈을 건보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쓰자는 돈이 건보로 가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건보료 갖고 내는 거고, 그죠? 건보료에 붙여서 자기요금료 내는 건데, 그러면 의료에서 돈을 안 쓴다 그러면 그건 그냥 건강보험 넘어가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같은 돈은 같이 내는데
부모님만 따로 구분하는 거거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에서 요양 쪽만 하고 보호사들도 요양 쪽 하자고 주장하시는 것도 많던데 저는 우리 한국 쪽 현실에서는 이게 요양만 되겠습니까? 요양이 안 된다 생각해요. 왜 그러면 이제 혼자 사는 노인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앞으로 미래는 혼자 사람 더 많아요. 왜 그러면 내가 이번에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 지금 결혼 안 하는 것도 보면요. 우리가 2035년호가 되면 30% 이상이 결혼을 안 해요. 못 해요.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혼자 살면 이 사람들은 누가 돌보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요양 말고 뭐 다른 거 안 해주고 그냥 나오면은 이 사람이 재가에서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다 재가로 가야 할 분인데 시설로 가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재가에서는 여러 가지 가사돌봄 같은 게 필요한데 저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가사돌봄을 위주로 안 바꾸면 이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는 혹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 시간이 나타났지만 제가 서비스 중심으로 가자 이런 제가 얘기인데 수술로 가려면은 제가 중에서도 이제 가사 중심으로 가자. 안 갈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아니, 안 가게 해야죠. 안 갈 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 요양보험제도 하나만 딱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인프라가 그거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위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위 인프라가 인력이나 시설 인프라가 아니라 일반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도 그것도 하나의 인프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우리 돌봄 서비스 이런 게 있잖아요. 종합 서비스, 뭐 기본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굳이 장기보험에 들어와서 서비스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유럽엔 돼 있는데 우리는 안 돼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안 됐다 보니까 처음부터 장 요양보험제도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거기서 해라, 이것도 해라. 그래서 가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요양보험제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제공해주지 않는 게 유럽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주느냐? 지역사회 하거나 자기 돈 가지고 처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존성 얘기하고 자립성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죠. 장기